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주행거리 많은 차량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무려 13만 킬로나 주행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인데요, 요즘 전기차 관심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감가를 맞을 만큼 맞은 주행거리 많은 테슬라 모델 3는 중고차로서의 매력이 있는지, 중고차로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리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 모델 3의 오너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는 신차를 뽑아서 한 2년 동안 정말 잘 탔었는데, 지금 제가 탔던 모델이랑 같은 모델인 2020년형 모델 3, 근데 얘는 주행거리가 13만 킬로 탄 녀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주행거리가 많은 전기차,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는 타도 되는지, 또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관만 보면은 이게 주행거리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는 연식에 좀 비례를 하는데, 주행거리는 많지만 연식은 좋다 보니까 외관은 사실 광택만 해놓으면은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깨끗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3천만 원대 테슬라도 나왔고요.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런 차들도 3천만 원대로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쉐보레 볼트 EV는 나름 괜찮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진 차들은 1,000만 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죠. 전기차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중고차 시세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높았는데 올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전기차를 중고차 살 때 잘 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내외관을 봐야 되는데, 외관을 볼 때 지금 그냥 외부 모습,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휠 스크래치, 그 다음에 타이어의 상태, 전기차는 타이어도 중요하거든요. 전기차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엔진이 없다 보니까 바닥 노면 소음이 엔진 소리보다 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소음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타이어의 종류, 상태를 일단 확인하시고, 당연히 휠 스크래치, 브레이크 패드 남은 양을 보시고요. 외관을 보실 때 이 하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배터리 보호 케이스가 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숙여서 들어가고, 하부 그리고 언더커버가 좀 깨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배터리액이 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누수가 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 부분이 이렇게 위에까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존의 자동차 철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난데, 유리는 한번 깨지거나 금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톤칩이라든지 유리 크랙을 전면 유리들을 봐야 하는데, 이거는 이 위에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위에 그리고 뒤에까지 이렇게 쫙 유리로 다 이어져 있어서 이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까지 꼼꼼하게 테슬라 살 때는 이 유리를 다 본다. 이런 스톤칩 같은 게 경미한 거는 괜찮지만 큰 거, 그리고 위에도 스톤칩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외관을 다 보셨으면 실내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은 많이 탔기 때문에 이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마감재, 내장재들이 조금 많이 닳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래 순정 상태가 아니라 차주님께서 애프터로 한 거 같은 경우는 중고차의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잘 안 보시는 부분들이 이 시트 밑인데, 이 시트 밑에도 랜턴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이 밑에 부분을 잘 보면은 침수차도 걸을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보지 마시고 뒤에 부분의 사용감도 꼭 봐야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내장재는 특히나 좀 오염이 됐을 때 웬만해서는 좀 복원을 안 하고 파는 경우가 많죠. 실내 클리닝 이런 걸로 잘 지워지지를 않아요. 원초적으로 까지면은 갈아야 되는 게 방법인데 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한 상태도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렁크를 볼 때도 그냥 단순하게 트렁크 내부만 보지 마시고 매트를 들어서 이 안쪽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짐을 많이 실었는지, 플라스틱 내장재 마감재가 손상이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랜턴을 켜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관을 다 보셨으면은 이제는 엔진 미션을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엔진 미션이 없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엔진 미션 뭐 볼 필요 없고 배터리와 모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기가 어려워요. 케이스로 다 덮여 있고 안쪽에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좋은 방법은 최대 주행 거리를 보면 좋아요. 만약에 만땅이 충전이 돼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 테슬라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 만땅이 돼 있을 경우에 최대 주행 거리를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엔진과 미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 온 상태가 되어 있고 에어컨이 켜 있는데도 엔진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정말 중요한 게 이 잡소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좀 이렇게 돌려보고 옵션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나서 시운전을 좀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잡소리는 시운전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 차체 뭐 찌끄덕 소리, 이런 것들을 시운전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내외관, 그 다음에 시운전, 그다음에 옵션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좋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3만 킬로 탄 테슬라 모델 3를 실제 운행을 해보면서 과연 오래된 전기차 사도 되는지, 테슬라 모델 3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는 키 방식이 아니고 카드 타입인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운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차들도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스마트 버튼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패들 시프트로 운행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파킹이면은 그냥 멈춰 있고, 이 방식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운행하기 전에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래된 전기차, 많이 탄 전기차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부분이잖아요. 배터리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고 계시고요. 사실 인터넷만 좀 검색해보면은 그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SOC, DOD, 이 두 가지 단어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DOD를 중요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0에서 100% 충전을 할 때 한 500회 정도 충전을 하면은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00회, 한번 100%에서 0%까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450km 정도로 봤을 때 500회 정도 한다. 그럼 22만 5천 킬로? 이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오죠. 아니 그러면 20마이 넘으면은 폐차를 해야 되냐, 배터리를 갈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DOD라는 게 있어요. Depth of Discharge. 맞나? 딩동댕 정답! 방전, 충전, 충방전의 뭐 깊이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예를 들어서 100%에서 0%까지, 제로까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고 충전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통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타다가 한 50% 정도 남았어. 그럼 충전이 꼽죠. 한 20% 남았어. 그럼 급하게 충전이 꼽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채우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쓰는 양에 따른 이제 수치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까지 떨어진 다음에 충전을 해서 쓴다. 이런 경우에는 DOD가 70%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전기차 차주분들의 평균 DOD가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80%에서 시작해서 한 50% 사용하고 30%가 남았을 때 대부분 충전을 한다고 해요. 다시 80km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 1000회 이상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도 40만 킬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40만, 50만 킬로까지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배터리 사용량을. 물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배터리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열화라고 하는데, 내가 신차로 뽑았을 때는 500km를 갔던 차가 10만 km를 주행을 하니까 조금 줄어서 한 450km를 간다. 그럼 배터리 열화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10만 km를 운행을 한 테슬라의 경우 5%에서 10% 정도의 배터리 효율성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50km를 이제 통상적으로 주행하는 테슬라 모델 3가 10만 km를 탔을 때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10%, 그래도 400km 이상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총 주행거리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그건 정말 큰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느낌 오랜만인데 정말 좋다. 전기차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엔진하고 미션이 있었을 때와 배터리랑 모터가 있었을 때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동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오토바이, 그러니까 두 바퀴가 있는
오토바이 때 이제 4바퀴인 자동차가 나와서 갈아탔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무슨 바퀴가 4개 있으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훨씬 편해서 좋네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야 이게 뭐야, 이거 재미없어, 바퀴는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에서 내가 스릴도 느끼고 그 균형을 잡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전기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좀 내연기관과 다르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 좀 별로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미래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 미래를 먼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 일부 내연기관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세팅을 함에 있어서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그 전 승차감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끔 인위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정말 자동차가 운송수단이 아니라 이거는 조종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다 라고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저 같은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를 그냥 운행 용도, 그리고 또는 이렇게 그래도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 지나치게 이 조종 재미에 몰두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전기차를 탔을 때 느낌이 처음에는 이 이제 회생제동이랑 요가 약간 이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신기하다, 좀 이상하다 할 수는 있지만 금세 적응을 보통 하십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요. 그랬을 때 야 어떻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탈 수 있어? 공기 마찰 없어, 나는 무조건 트랙션이 중요해, 허당에서 도는 그 느낌 싫어하고 하늘 나는 자동차는 트랙션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야 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 특히 테슬라가 주는 이 느낌은 요거 이렇게 쭉 밟았을 때도 내연기관차였으면은 하고 뭔가 이 단수의 변화의 느낌과 이 단계별 그런 느낌이 다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거 이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쾌적하고 엔진이 없음으로써 주는 이런 시내 중저속 구간에서의 쾌적함, 그 다음에 이 미친 가속력,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알죠. 이거 위험할 정도로 잘 나가거든요, 이 느낌.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뭐 내연기관 다르게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테슬라만큼은 충분히 펀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엑셀도 그렇지만 스티어링 휠도, 그리고 이 차체도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면의 반응도 그대로 전달되고, 이 부분이 고속에서는 불편합니다. 고속에서는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내 주행과 이 중저속 구간, 그 다음에 이 시내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잘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펀드라이빙이 가능한 차입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줄 수 없는 멈춰있을 때의 정숙성, 그거는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차장에서 잠깐 시동 끄고 노래 한 곡 듣고 집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못 하잖아요. 시동을 걸면은 이제 아이들링 상태에서 공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안 좋고, 그 전기차가 해결이 되죠. 경제성 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전기료가 인상이 됐어도 내연기관의 그 비용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있어서 전기차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테슬라 지금 얘를 제가 이틀 정도를 주행을 해봤거든요. 13만 킬로 주행을 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급의 느낌은 아닌 거는 맞아요. 우리가 신차를 탔을 때, 처음에 신차를 받았을 때 딱 타면은 그 볼트와 너트, 피스가 꽉 조여있는 단단한 체결감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헐거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긴 있어도 엔진이 있는 그런 내연기관보다는 좀 덜해서 그렇게 많이 헐겁거나 뭐 헐렁한 느낌은 아니다. 충분히 괜찮다, 매력있다, 좋다. 그리고 이 가격대면은 정말 그 지금 모델 3 퍼포먼스랑 스탠다드 레인지만 홈페이지에서 팔더라고요. 롱레인지가 판매를 안 하는데 퍼포먼스 7,500만원이거든요 롱레인지도 7천만원대였어요 얘 테슬라 가격이 계속 정책이 바뀌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 때 7천만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FSD 900만 옵션 넣으면은 거의 8천입니다. 얘 FSD 들어간 모델 2020년식 완전 무사고 3천만원 후반, 반값이잖아요. 그리고 차주분의 이 튜닝은 서비스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거 진짜 메리트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신 분들 중에 다시 내연기관으로 백하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전기차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전기차를 안 사길 바래요. 왜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혜택을 경쟁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별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내연기관 타고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구성이, 만약에 차를 두 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내연기관차 하나, 전기차 하나, 그리고 집밥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전기차가 주는 혜택을 여러분들도 빨리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만 킬로 탄 테슬라 모델 3 주행거리 많은 전기차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yes, of course,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데 배터리 설명드렸고 컨디션도 설명드렸고 그런 거 잘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애매한 포지션을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신차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차 가격으로, 신차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얼마 안 탄,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차급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고요. 아예 저렴한 차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예 저렴한 차, 진짜 3천만원대 전기차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중간에 애매한 포지션이 좀 그렇게 메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차급인 7천만원짜리 테슬라 중고차 또는 3천만원대 테슬라 중고차, 이런 걸 사시지 뭐 5천, 6천 이런 애매한 거는 좀 큰 메리트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FSD가 이게 관건인데 이게 중고차 시세로는요 반값도 못 받아요, FSD조차는.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 이건 프로그램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이 차의 값어치처럼 뭐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중고차 특성상 그 프로그램도 반값밖에 못 받아요. 시장에서 한 450만원 정도 값어치 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FSD 있는 거 그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꿀팁을 드리는 걸로 이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기차 라이프는 한번 해보세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반값 테슬라 13만 킬로 아주 메리트 있습니다. 안 팔리면 그냥 제가 타려고요. 외관 너무 멋있고 전기차로서의 메리트 너무 좋고, 테슬라를 포함한 오래된 전기차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보면 더 좋아요. 그걸 가장 잘 보는 전문가는 어디 있냐고요? 예스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전기차 구매하실 때는 예스카로 문의주세요.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중고차로 사면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프렁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열면은 원래 이렇게 안 열리거든요. 이거 모터가 아닙니다. 전동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전차주님이 개조를 한 거죠. 신차 사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중고차는 이렇게 옵션을 추가로 달아놓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말 좋다.